네, 2022년 1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태원 참사를 핑계로 좌파에 편승하고 있는 민주당을 고발하겠습니다. 퇴진이 평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호 속에 인민민주주의의 이빨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오늘 19일 저녁 강남에 결혼식이 있어 갈 때도 밀렸지만 올 때 버스가 이태원을 지나서 용산 국방부 앞으로 해서 오는데 거기서 차를 한강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한강을 삥 돌아서 다시 용산역 쪽으로 오다가 거기서부터 차가 못 가서 결국은 전철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특히 용산에서부터 광화문 일대 꽉 막혀버렸습니다. 왜? 촛불 대행진, 촛불 행동으로 약진되는 그러한 좌파 단체가 오후 4시부터 시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위는 촛불 행동이 원래 개최한 15번의 집회 중 최대 규모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고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을 거론합니다. 참 가증스럽네요. 이태원 참사는 사고일 뿐이고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은 언론 탄압이 아니라 오보에 대한 사건입니다. 조작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기네끼리 언론을 용어를 마구 장악해서 규정을 짓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42개 지역에서 참가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게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퇴진이 평화다, 퇴진이 추모다. 그런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시작은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묵념입니다. 이태원 희생자들은 절대 좌파가 아닙니다. 헬로윈이라고 하는 종교상으로도 뿌리가 없죠. 이거는 겔트족의 순수 민간신앙에서 나온, 쉽게 말하면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고유신앙, 그걸 무속이라고 많이 하더만요. 거기에다가 카톨릭적 요소가 합쳐지고 해서 뭐가 그냥 들이 짬뽕이 된 그런 헬로윈 행사에, 이런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권 기질이 없습니다. 그냥 젊은이들이 갔다가 질서가 엉켜가지고 다수가 희생됐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좌파들의 무슨 용사들이 희생된 것이냐, 다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한 유가족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기들의 희생자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양이삼이라고 하는 목사가 제일 먼저 나선 모양이네요.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희생됐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누구 하나 책임 안 지고 있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경찰이 얼마나 작살이 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힘없는 경찰에게만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희생자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다. 왜 우리란 단어를 써? 목사란 자가. 왜 희생자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깨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편에서도 좀 험한 얘기했는데, 기관별로 모여드는 공무원의 수준이 다르다. 검찰이 제일 높고, 그 다음 경찰이고, 소방, 그런 순으로 공무원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독교에는 안 합니다. 할 뜻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존경할 사람도 있지만,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요, 진짜 공부 잘해서 목사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해서 갔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그렇게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때는 신학교라고 그랬지 대학도 아니었지. 물론 종교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해서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음 공부해 보니까 이 영적인 파워 같은 경우는 이 속세의 공부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 지혜가 깨이고 세상을 보려면 이 영특함은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우리는 유족 편에 서겠다. 왜 유족 편에서? 왜 우리란 단어 써?
나는 유족 편 아닌 사람이야? 이재명 씨, 민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 제가 바로 전편에서 정진상 구속에 대해서 나는 뭐 무검유죄, 유검무죄나 외치면서 야당 대표로 있겠다라고. 그 사람 멘트 자체가 그렇더군요. 남자답게 딱 나를 잡아가 이렇게 나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재명 씨. 이태원 참사자 이름 공개하라고 주장했었고, 그리고 천막 당사를 전국에 만들어서 뭐 운동하라고 그랬었고, 이게 지금 참사 방탄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가 세상을 떴을 때는 나는 모른다 하고 조문을 안 갔습니다. 이 이재명을 포함한 좌파들의 조문은 선택적인 조문입니다. 이태원 희생자들은 진짜 이재명이나 좌파랑 별 인연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좌파의 수법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 좌파도 아니면서 그러게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걸 덩덕개라 그러죠. 덩덕개가 뭔가 하면 설명드리기 좀 곤란한데, 맨날 앞장서서 하다가 실속 없이 가는 개가 덩덕개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집회가 열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어요. 안민석, 그 유명한 안민석, 강민정, 유정주, 황운하 잘 알죠? 제 또래입니다. 경찰대 일기고, 옛날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 할 때 이 친구도 많이 떠들고 저도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무소속의 민정배는 말이 무소속이지 당적 세탁을 해서 빠져나간 무소속 의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21명의 국회의원들이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천막 농성을 일주일째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총리, 이상문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 유가족들은 모여야 한다. 함께 모여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슬픔을 나누며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민석. 참. 안민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런 앞장섰죠. 그리고 이 촛불행동에 김민웅이라고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를 했을 겁니다. 쭉 학력을 보니까 제 고등학교 선배던데, 윤석열 퇴진 번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태원 참사 가지고, 야, 이런 자들은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 갖고는 김정은 어떻게 하자는 주장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안민석이도 안 하고 이재명이도 못하고, 저는 계속 김정은 재개하자는 주장, 우리 유영원 기자가 4축 개념으로 라프트 오브 론치, 저는 5축 개념으로 참수와 암살을 제의하고 6축으로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외교, 안보, 민생, 안전, 참사 정권은 퇴진하라. 참, 어떻게 좌파들이 외교하고 안보를 걱정하는 척해? 이렇게 해서 우리 안보를 위험하는 김정은에 대해서 대들어 보기나 했어요. 한들 살짝 걸치기나 하겠지. 그리고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란 단체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벌써 2회 차례입니다. 두 번째랍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 20명이 모여가지고 윤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요. 수능 끈, 퇴진 시작,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참 말이 되는 구호인가요? 한 학생은 청소년을 향해 정치투쟁을 벌이는 국민의힘에 분노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섰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공부하기 싫어서 나서는 학생 같아요. 일제고사 부활로 무한경쟁 시대 부활을 꿈꾸는 윤석열 정권을 중고학생의 힘으로 끌어내리자 그럽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 끌어내리자. 우리 사회가 언제 혼란에 우리가 언제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요, 우리 내부에서 좌우대립이 있을 때, 그러면서 위기가 옵니다. 이 좌우대립이 언제 극심했는가 하면, 제가 복학한 4학년이던 87년 6월 항쟁,
좌파들이 굉장히 자랑하죠. 저도 한땐 자랑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뭐 군대를 동원할 것 같은 쇼를 벌이면서 끝까지 동원하지 않으면서 치안본부, 지금은 경찰만으로 막아내죠. 아주 지금 와서 전두환 회고록 다시 보면은 거의 목숨을 걸고 막아내더라고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10월 유신 선포하면서 좌파들에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정부가 임명하는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채우면서까지 밀어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국회는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주는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란 소리를 들었어요. 통법부. 지금의 의회는요, 대한민국 국회는 너무너무 셉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좌파, 주사파, 안민석이 같은 자들이 버글버글 몰려 있어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합리적인데 합리적인 국민들을 엉뚱한 대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고 회피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늘 유감을 표명하는 게 대장은 싸워야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뚝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싸울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윤석열까지 무너지면 참 저라도 나서야 되겠죠. 김문기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던 이재명이 이런 좌파 운동에 동참했고 또 민들레라고 하는 조직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죠. 이게 좌파들이 다 짜고 하나 들어오는 수법입니다. 단계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박주환 신부가 이번에 동남아 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탔던 전용기 추락하라고 뭐 그랬었죠. 비나이다 그랬나? 뭐 종교까지 안 가도 사회생활 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선업을 쌓으라 그러죠. 선하게. 악인을 선대하라 그러죠. 진짜 악인은 저는 꼭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선대할 경우는 있지만 저는 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선대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악담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들이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굉장히 화가 나더라도 참고. 제가 옛날 선배들, 언론사 선배들 보게 되면 참 과묵하고 스스로 경계하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참 무서웠어요. 이렇게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에 있는 사람이 전용기 떨어져라 그 다음날 그의 부친께서 돌아가셨답니다. 그의 부친도 신부셨다는데 돌아가셨다. 지금 좌파들이 총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흔들기 세과세를 하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민노총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를 끼고 있어서 그 맹원비를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전공로도 동원할 수 있고요. 돈을 댈 수가 있고. 이 돈줄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만들어진 이 좋은 공간이 저들의 숙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는 정치권에 있는 386 주사파를 솎아내는 게 가장 큰 주제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들끼리 서로 손잡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 물론 완전 박멸이 안 되겠죠.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죠. 결국은 뭐냐. 돈줄을 끊어야 됩니다. 민노총, 전공로, 전교조 이런 것들이 돈줄이죠. 돈이 있으니까 이런 집회를 벌이고 장비를 동원하고 꿍꽝거리고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죠. 들어가 보면은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과거 박헌영이도 이렇게 움직였었고요. 그러다가 그 세력이 결국은 전쟁까지 유도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는 자들이 있으니까 바로 어제 김정은이는 화성 17형을 쏘고 자기 딸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북이 짝짝 모자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들과의 전쟁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굳건히 나서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